서진의 어머니가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둘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객들이 대부분 은행 관계자들과 금융계 인사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머님 차림이 좀 우리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정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괜찮습니다. 다만 결혼식 동안은 조용히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언론도 올 수 있거든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임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임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달걀을 꺼내 후다닥 볶음밥을 만들었죠.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항상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되네. 사람은 밥 먹는 걸로 품격이 드러나는 거야. 정임은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멀리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곧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정임은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검정색 카디건과 편한 바지를 꺼내 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평범한 시장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고 손은 거칠고 옷차림은 소박했어요. 뭐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지. 정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시장으로 향하는 길, 정임은 아들 민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민수는 요즘 연애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밝아진 걸 보면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정임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정임은 작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고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두 아이를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임 혼자서 이 작은 가게로 생계를 꾸려나간 거죠. 가게 준비를 마치고 정임은 평소처럼 단골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씩 주문하는 소소한 장사였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틈에 정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것들이었어요. 주식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여보가 이런 걸 해뒀다니. 참 신기해. 정임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워낙 적은 금액이라 정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주식들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대한은행 주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정임은 정확한 금액이나 비중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의 유품 정도로 생각하며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가끔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잘 모르겠다며 대충 넘어갔죠. 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보 유품으로 놔두자.
정임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평상시와 같지. 너는 어때? 요즘 표정이 좋던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사실 엄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은행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름은 서진이라고 해요. 서진이? 좋은 이름이네. 어떤 일 하는 분이야?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도 은행에서 일하는데 사실 집안이 좀 특별해요. 특별하다니? 서진이 아버지가 대한은행 회장님이에요. 정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은행이라니 방금 전에 서랍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대한은행 회장? 네, 그래서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저희 집안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하지만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지만 상대방 집안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집안에서 우리를 좋게 볼까? 처음엔 반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이가 끝까지 설득했고 이제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민수의 말에 정임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과연 자신 같은 시장 분식집 할머니가 그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정임은 아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 엄마도 만나봐야지. 네, 곧 소개해드릴게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정임은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기쁘지만 상대방 집안이 너무 대단해서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자신 같은 평범한 시장 할머니가 은행 회장 집안과 인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약속대로 서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소박한 카디건 차림이었지만요. 엄마,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서진이에요. 서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정임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민수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분이. 우리 민수가 복이 많네. 정임은 서진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비록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지만 거만하지 않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 맛보고 싶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요리 솜씨를 자랑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별거 있나? 그냥 분식집 음식인데. 정임은 서진을 위해 정성스럽게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어줬습니다. 서진은 맛있게 먹으며 계속 칭찬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서진이가 입맛이 좋구나. 많이 먹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안심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이 돌아간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진이네 부모님을 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야죠. 정임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은행 회장 부부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 격이 안 맞잖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고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이에요. 며칠 뒤 드디어 서진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정임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입구부터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서진이 정임의 팔을 살짝 잡아주며 안내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더욱 고급스러웠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위엄 있는 정장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품격 있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임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어머니는 정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서진의 아버지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정임은 자신의 소박한 옷차림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서진이 중간중간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서진의 어머니가 정임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관심보다는 확인하려는 느낌이 강했어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장에서 분식집을 한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장사를. 어떤 장사인가요? 서진의 어머니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임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진의 부모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분식집이요? 서진의 어머니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은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금융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대대로 은행 일을 해온 가문이죠. 정임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격이 다르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이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민수 씨는 좋은 분이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요. 서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거부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정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진이 급하게 말을 막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수와 서진은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정임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서진의 부모님 반응을 보니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져 갔어요. 과연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진이네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의 차가운 분위기를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서진이가 끝까지 설득했대요. 그리고 제가 은행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신 것 같아요. 정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그런데 엄마. 결혼식이 좀 크게 치러질 것 같아요. 서진이네 아버지가 은행 회장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을 거거든요. 정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큰 결혼식이라니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정임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호텔 로비부터 화려함이 넘쳐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샹들리에 곳곳에 배치된 꽃장식까지 모든 게 웅장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호텔 직원이 정임을 안내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정임은 다른 하객들을 보며 위축됐어요. 모두들 고급스러운 정장과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정임은 그나마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검정색 카디건과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 초라해 보였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니 서진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하게 했고 머리에는 티아라까지 썼어요. 정말 공주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정임은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대기실에는 서진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화려한 한복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서진의 고모가 정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정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임이 인사하자 서진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이 참, 결혼식인데 저렇게 입고 오시나?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분식집 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봐. 정임은 그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다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둘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객들이 대부분 은행 관계자들과 금융계 인사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머님 차림이 좀 우리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정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괜찮습니다. 다만 결혼식 동안은 조용히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언론도 올 수 있거든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예식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수백 개의 꽃으로 장식된 무대와 반짝이는 조명들이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품격 있어 보였어요. 정임은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지만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자신을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분식집 하신다던데. 참 안 어울리네요. 정임은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자신이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입장할 때도
서진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걸어올 때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어요. 주변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욱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둥근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신랑 측 가족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끼기 어려웠어요. 모두들 금융이나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진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 서진이와 민수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은행 관계자분들과 금융계 인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혹시 언론에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하며 서진의 아버지가 정임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정임은 그 시선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피로연이 계속되는 동안 정임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임이 앉은 테이블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신랑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분식집 하신다는데. 아, 그래서 좀 어색하네요. 정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과 서진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어요. 식이 끝나갈 무렵 정임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나와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에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이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과연 앞으로 이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결혼식에서 받은 모욕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식집 하시는 분이 은행 회장 며느리 시어머니가 되신다니. 우리 체면 깎이지 않게 조용히 계셔주시면. 정임은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임은 서랍에서 남편의 유품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오늘까지는 그저 남편의 추억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여보야, 이게 정말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정임은 서류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모든 서류에 대한 은행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가서 이 서류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여보소, 증권회사가 어디에 있죠? 정임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증권회사를 찾았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라 모든 게 낯설었어요. 증권회사에 도착한 정임은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관리자분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직원이 급하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지점장입니다. 혹시 이 서류들이 정말 고객님 것이 맞나요? 네, 제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거예요. 지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고객님, 이건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개인 상담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임은 지점장을 따라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께서는 대한은행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조금씩 사뒀다고 하던데. 지점장이 모니터를 정임 쪽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대한은행 주식은 전체 지분의 28%입니다. 28%요? 그게 많은 건가요? 고객님, 이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최대 주주 지분입니다. 사실상 대한은행의 경영권을 쥐고 계신 거예요. 정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은행 주인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한은행의 최대 주주십니다. 현재 은행장도 고객님의 지분에 비하면 훨씬 적은 지분만 보유하고 계세요. 정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행 회장에게 모욕을 당한 시장 분식집 할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그 은행의 최대 주주였다니요. 그럼 현재 이 주식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지점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정임은 그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3천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3천억?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바꿀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계세요. 정임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거대한 은행의 주인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고객님, 이런 중요한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처리하셔야 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어제 자신을 모욕한 서진의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증권회사를 나온 정임은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임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괜찮다.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은행에서 주주총회라는 게 언제 열리지? 주주총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언제 하는지만 알려줘. 다음 주에 정기 주주총회가 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은 정임은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면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모욕감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여보야, 고마워. 당신이 남겨둔 선물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서진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님, 결혼식 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괜찮다, 서진아. 그런 일은 잊어버리자. 정임의 담담한 반응에 서진이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정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뀔 거니까요. 그런데 서진아, 너희 아버지 회사 주주총회가 언제라고 했지?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서진이 돌아간 후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하루 전 정임은 평소와 다르게 일찍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던 소박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날과 달라야 했어요. 정임은 결심하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떤 옷을 찾으시나요? 매장 직원이 정임을 보며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정임의 차림새로는 이런 고급 백화점에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정장이 필요해요.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야 해서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품격 있고 당당해 보이는 걸로요. 직원은 정임에게 여러 벌의 옷을 보여줬습니다. 정임은 그 중에서 검은색 정장을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위험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 정장은 중요한 자리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정임은 구두와 핸드백까지 새로 샀습니다. 평생 이렇게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지만 내일만큼은 달라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임은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시장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됐구나.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한은행 본사는 정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위용이 압도적이었어요. 로비에는 주주총회 참석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자 등록하세요. 접수 직원이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박정임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박정임 님이시죠? 저는 주주총회 담당 이사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정임을 별도의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주주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어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임은 라운지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길, 정임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정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직원들의 극진한 대접을 보며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최전방 VIP석으로 안내받았어요. 바로 앞에는 경영진들이 앉을 단상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서진의 아버지를 포함한 경영진들이 입장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정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대한은행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안건들이 논의됐지만 정임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주주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디어 정임의 순간이 왔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정임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정임을 쳐다봤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 은행의 주주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의 품격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은행의 이미지에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서진의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며칠 전 결혼식에서 회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제야 서진의 아버지가 정임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분식집 하는 사람이 은행 회장 며느리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셨죠. 체면 깎이지 않게 조용히 있으라고도 하셨고요.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은행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서진의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정보라. 저는 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8%라는 숫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28%라고 하셨나요? 사회자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은행의 최대 주주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급하게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임님께서 28%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맞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임을 주목했어요. 그렇다면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최대 주주를 모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진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어요. 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임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넘쳤어요. 다른 주주들도 웅성거리며 서진의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최대 주주를 모욕했다는 건 경영진으로서 치명적인 실수였거든요. 정임은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두 정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대 주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분식집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서진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술을 마셔서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술을 마시면 사람을 모욕해도 되는 건가요?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제가 분식집을 한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은행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진의 아버지는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때 회의장 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민수와 서진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임을 불렀습니다. 서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사실은 이 은행의 주인이었구나.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은행 최대 주주를 모욕한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이 정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정말 은행 최대 주주라는 뜻이에요? 그래, 아빠가 남겨주신 선물이었어.
정임은 다시 서진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서진의 아버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어요. 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정임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은행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대 주주를 모욕한 경영진이 계속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다른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경영진 교체를 요구합니다. 한 주주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주주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최대 주주를 무시하는 경영진은 물러나야 합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합니다.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잠깐만요. 서진의 아버지가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직접 최대 주주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누구든지 출신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임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한 것 같았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주주가 일어났습니다. 최대 주주님께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주주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최대 주주님께서 이사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영 참여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은행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최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이사회에 참여해서 은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임은 이제 단순한 최대 주주가 아니라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거였어요. 서진의 아버지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회장님, 앞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이 서진의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협력하겠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임은 민수와 서진과 함께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빠가 이런 선물을 남겨주셨다니. 민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정말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진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진아, 괜찮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정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야, 고마워.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임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대한은행 최대 주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주주총회가 끝난 지 이틀 후 정임은 평상시처럼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신문을 들고 와서 펼쳐 보였습니다. 일면에 큰 글씨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대한은행 최대 주주 정체 공개. 시장 분식집 운영하는 68세 여성. 정임은 기사를 읽어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보도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이 은행 주인이었다니 완전 대박이네요. 우와, 진짜 영화 같은 일이에요. 손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분식집이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기자인데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아, 저는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정임 님이시죠? 경제 전문지 기자입니다. 취재 협조 부탁드려요. 정임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소 손님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여기가 그 유명한 분식집인가요? 최대 주주님이 직접 만드신 김밥 먹어보고 싶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정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난리예요. 응,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어.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너무 힘드시면 잠시 가게 문 닫으세요. 기자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손님들이 왔는데 어떻게 문을 닫아? 평상시처럼 하자. 정임은 여전히 성실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순대를 튀겼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자신의 본분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서진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서진아. 어서 와. 어머님, 아버지께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집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지만 정식 사과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가볼까? 서진의 집은 강남에 있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정임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들어가시죠. 거실로 들어가니 서진의 어머니도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정임은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은행 일에도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서진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은행 경영에 대해 잘 모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압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을 존중하며 일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서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서진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임과 서진이 따뜻하게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진의 가족들은 정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것, 앞으로의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께서 이사회에 참여하시면 은행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바른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임의 말에 모두들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대한은행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첫 이사회 참석 날이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하니 모든 직원들이 정임을 극진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은 이사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주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이쪽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정임을 최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마땅한 대우였어요. 이사회가 시작되자 여러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정임은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이 은행이 돈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임의 말에 모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직원들도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행 말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정임은 서진의 아버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님.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정임은 이제 진정한 대한은행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분식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야,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었죠.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김밥 하나 주세요. 단골 중학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으며 김밥을 싸줬어요.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김밥 먹고 힘낼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임에게는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비록 은행 최대 주주가 됐지만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민수와 서진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거든요. 엄마, 100일상 준비 다 됐어요. 민수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그래, 금방 갈게. 정임은 가게 문을 닫고 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 서진의 집에 도착하니 화려하게 100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부모님도 와 있었어요. 이제는 정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서진이 아기를 안고 반겨줬습니다. 정임의 첫 손녀였어요. 어머, 우리 공주 안아볼게. 정임이 아기를 안아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왔네.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니? 정임이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는 정임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어머님, 아이가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서진이 기뻐했습니다. 100일상을 차리며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진의 부모님도 정임을 가족의 중심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서진의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죠. 서진의 아버지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정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수가 최근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잘했구나. 엄마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보여주신 삶의 자세 덕분이요. 민수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백일상이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기는 정임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은행 일은 어떠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좋아. 직원들도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고 고객들도 만족해 하시더라. 정임은 이사회에서 여러 개선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향상, 직원 복지 개선, 사회 공헌 활동 확대 등이었어요. 어머님의 철학이 은행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서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정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때 아기가 깼습니다. 정임을 보며 다시 웃었어요. 할머니, 왜 저 아기가 할머니만 보면 웃어요? 서진의 조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백일상에 온 그 아이였어요. 응, 할머니가 착하니까 그런가 봐. 정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결혼식에서 왜 슬퍼하셨어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때는 할머니가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정임이 아이에게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행복하세요? 응, 아주 행복해. 정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은 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참 신기한 일이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한 정임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야, 우리 손녀 봤어? 정말 예쁘지? 민수도 잘 크고 서진이도 좋은 며느리야. 정임은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당당하게 여기게 된 거지. 정임은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가 남겨준 주식도 고마웠지만 더 고마운 건 나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야.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상시처럼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왔어요. 사장님, 어제 손녀 100일 잔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행복했어요. 그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정임은 휴대폰에서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화목해 보여요. 사장님 표정도 너무 밝으세요. 고마워요. 그때 젊은 회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밥 하나 주세요. 그런데 정말 은행 주주 맞으세요? 네, 맞아요. 대박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분식집을 하세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서요. 정말 멋있으세요. 젊은 회사원이 감탄했습니다. 정임은 그날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들과 정담을 나눴어요. 저녁 무렵 정임은 가게 정리를 하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참 좋은 하루였네. 정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면서요. 이제 정임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답게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